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당장의 쓰임새도 좋고 주전으로의 성장도 기대가 되고 설령 주전이 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입니다. 이전 시간에 보내드렸던 한현희 선수의 롯데 영입 관련해서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한현희 선수 보상 선수를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는 한현희를 사인앤트레이드가 아닌 단순 FA로 영입했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보상 선수를 키움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한현희 선수의 보상 규모는 어떻게 되고 보상 선수는 누가 될지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희는 A등급 FA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등급에 해당하는 보상을 키움 쪽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20인 보호 선수 외 1명과 한현희의 2022 시즌 연봉 200%인 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보상금으로만 지급할 경우 한현희의 직전 시즌 연봉인 2억 5천만 원의 300%인 7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키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상 선수보다는 보상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키움 쪽에서도 보상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보상 선수를 받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보상 선수와 한현희 선수의 2022 시즌 연봉 200%인 5억 원이 키움으로 지급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영상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보상 선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당 구단의 보류 선수 명단에 있는 선수 중 보호 선수 명단에 들지 못한 선수를 대상으로 보상 선수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현희 보상의 예를 들면, 롯데의 2022 시즌 보류 선수 명단 중에서 보호 선수를 꾸리고 그 보호 선수에 포함되지 않는 선수 중 1명을 키움이 지명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류 선수 명단에 있지 않았던 군보류 선수나 육성 선수 신분인 선수는 자동으로 보호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 외에도 2023 시즌을 앞두고 타팀에서 영입한 방출 선수라든지 FA 영입 선수들은 당연히 자동 보호입니다. 노진혁, 유강남 이런 FA 영입 선수 외에도 안권수, 김상수, 차우찬 이런 선수들을 롯데가 많이 데려왔죠. 이 선수들도 당연히 보상 선수 명단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이전 군보류 선수인 손성빈이나 나승엽, 그리고 육성 선수인 윤성빈 이외에도 지난 16일 입대해 17일 날짜로 군보류 선수로 공시된 추재현 선수 역시 지난 보상 선수 지명과 다르게 자동 보호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견 없이 묶어야 될, 풀린다면 정말 단장이 총을 맞아야 될 그런 선수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웅, 구승민, 김도규, 김원중, 이인복, 서준원, 나균환, 최준용, 안치홍, 한동희, 전준우, 고승민, 황성빈. 자, 이렇게 주축급 선수들을 모두 묶어봤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황성빈 선수를 풀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황성빈 선수가 2022 시즌 주전 중견수급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풀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만약에 유강남 선수를 데려와서 우리가 보상 선수를 지급해야 될 LG 같은 경우는 외야수가 많아 전략적으로 황성빈을 풀까 하는 고민을 할 수도 있겠지만, 키움과 같은 경우는 LG와 전혀 반대입니다. 외야수가 굉장히 부족한 팀이고, 또 2023 시즌이 지나면 이정우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 공백까지 있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황성빈 선수를 풀게 되면 황성빈을 지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묶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축급으로 활약하진 않지만 꼭 묶어야 될 유망주 선수들을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이민석, 윤동희, 조세진, 진승현. 이렇게 2023 시즌에 이 3년차를 맞이하게 되는 신인급 선수들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이 선수들은 지금 당장 주축으로 활약하지는 않지만 미래의 주력급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유망주들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될 것 같아서 5명을 보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8명을 묶었기 때문에 20인을 앞두고 딱 2자리가 남게 됩니다. 어떤 선수를 묶어야 될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19번째 자리로는 최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건 같은 경우는 당장 1군, 2군에서 성적이 좋진 않았지만 굉장히 묵직하고 회전수가 높은 패스트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펜 투수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특히 롯데 팬들만 최건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2023 시즌을 앞두고 배영수 투수 코치가 최건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고 직접 밝힌, 코치가 굉장히 아끼는 애제자와 같은 자원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한 자리에 들어갈 후보에는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포수 지시완. 지난해까진 주전 포수로 활약. 그러나 유강남이 오면서 백업 포수로 밀렸기에 풀릴 가능성이 존재함. 내야수 김민수. 롯데 제1 내야 백업. 상황에 따라 주전 가능성도 존재하는 선수. 내야수 정훈. 현재 1루수 주전. 그러나 지난해 성적이 좋지 않고 많은 나이와 고액 연봉으로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풀릴 확률이 높음. 내야수 한태양. 2022 시즌 신인 내야수. 유망한 선수인 것은 분명하나 조세진, 윤동희 등 다른 유망주에 밀려 풀릴 가능성이 높음. 투수 이강준. 최고 150km가 넘는 구속을 가진 사이드암 유망주. 상무 입대 예정. 이 5명의 선수 중에서 딱 1명만 묶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선수들의 가치평가를 판단하기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묶는 롯데 구단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우리가 묶는 선수가 내년에는 부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풀어낸 선수가 내년에는 굉장히 잘할 수도 있고, 그 반대 상황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가치는 또 애매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선수를 묶어야 할지는 굉장히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당장의 쓰임새도 좋고 주전으로의 성장도 기대가 되고, 설령 주전이 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김민수 선수를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김민수를 묶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키움은 저 5명 명단에서 묶이지 않은 이강준, 지시완, 정훈, 한태양 이렇게 4명의 선수 중에 1명을 지명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외에도 키움이 당장 주전은 아니고 백업으로 활용할 선수를 찾고 있다면 내야수로 뛰고 있는 이호연이나 외야수 신용수, 최근에 신윤으로 개명을 했죠. 그리고 또 키움이 포수 백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백업으로는 괜찮은 포수인 정보근까지 이 3선수 중에 1명이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앞전 4선수보다는 조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확률은 그만큼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호선수 명단을 만들어 보면서 키움으로 갈 보상선수를 예상을 해봤는데요. 롯데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어떤 선수가 가게 되건 간에 그동안 응원해왔던 선수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들고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FA 영입으로 새로운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다는 게 참 얄궂은 운명인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어떤 선수가 가건 간에 키움에서 이 선수가 새로운 시작이 되어 좋은 커리어를 이어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스포츠 클래식 저희가 준비한 한현희 선수의 보상 선수 예상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요청 댓글까지 항상 정독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이었습니다.